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상담 내원 해주셨던 분인데요. 저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메일을 주셨던 내용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광대 축소술을 받으셨고요. 또 그 다음에 턱 양악 수술은 아니고요. 원조라고 그래가지고 하악 전돌증이 있어서 뒤로 밀어넣는 그런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무려 5년 동안 고민을 해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광대 수술 후에 말한 대로 이제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또 얼굴이 길어지고 밋밋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 뭐 이런 여러 내용이 이제 상담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광대 튀어나온 옆광대 얼굴 라인이 조금 비대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뭐 앞광대를 옆광대를 광대 수술한 거를 재졸골해서 복원하느냐, 아니면은 템포럴 프로세스 쪽, 그러니까 귀 앞에 있는 남아있는 튀어나온 부분만 다시 뭐 절골하거나 갈아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광대 수술 전과 후를 CT를 오버랩을 해가지고 겹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변화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이걸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 이반절개나 구렛나루 절개, 뭐 두피절개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대 재건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일 수술자 입장에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편한 것은 두피절개를 해서 완전히 광대를 오픈시킨 다음에 다시 재절골 시키거나 하는 게 좀 편안하기는 합니다. 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처진 살을 조금 당겨줘서 리프팅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두피절개가 무슨 만능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피절개를 통해서 뭐 두피에 흉터가 남는다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 템폴 쪽, 그러니까 관자놀이 부분에 있는 지방이 있는데, 두피절개를 해서 광대 수술을 했을 경우 그쪽에 약간의 위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관자놀이가 좀 꺼져 보이는 이런 현상이 또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 흉터도 많이 심하다, 또는 그 막연한, 그러니까 딱히 정하기 힘든 모호한 두피 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흉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흉터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 초이스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수술 방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두피 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두피절개지, 뭐 두피절개로 해야만 뭐 꼭 광대 복원이나 재건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반화 시키는 거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두피절개를 하거나 또는 이반절개를 하거나 또는 구렛나루 절개를 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절개법을 놓고서 환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지, 뭐 어떤 방법이 더 우월하고 어떤 방법이 더 모자란다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환자분이 이제 옆광대만을 절골 축소하거나 옆광대만 갈아 축소하는 결정에 앞서서 옆광대 수술이 현재 얼굴 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옆광대 수술은 조금 줄이면 정면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옆광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또 질문을 주시는데, 뭐 신경이 있어서 그쪽은 못 줄인다, 뭐 관절이 있어서 못 줄인다, 이런 경우 질문을 많이 다른 병원에서 듣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한 3mm 정도, 많으면 한 4mm, 아무리 못해도 한 2mm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대 축소술 후에 귀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은 치료 가능한 거지, 뭐 신경이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 주신 내용, 이런 부분, 뭐 튀어나온 옆광대 라인을 앞광대와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 옆광대만 갈아 축소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뭐 이걸 해서 앞광대와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이런 표현은 솔직히 의사로서 명확하게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상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라인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또 옆광대가 들어가면 앞광대가 밋밋해 보이는 것도 개선되는지 여부,
이게 정말 어려운 답입니다. 답변 드리기 정말 어려운 내용이, 이유가 옆광대가 줄어든다고 앞광대가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옆광대가 줄어들었을 때 앞광대의 모습이 변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턱이 나오면 입이 들어가 보이죠. 하지만 입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턱이 들어가서 입이 덜 들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절대적인 답을 드리면 뭐 개선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죠. 왜? 앞광대를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는 옆광대가 들어가면 앞광대 밋밋한 것도 조금은 개선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호한 답을 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환자분 그 CT 자료를 가지고 한번 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환자분이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찍었던 CT의 모습입니다. 교정 치료를 먼저 선교정을 받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면 턱이 굉장히 아래턱이 나와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걱턱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상악에 굉장히 꺼져 있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또 위쪽으로 보면은 광대가, 옆광대가 조금 튀어나와 있지만 45도 광대는 그리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옆이 좀 튀어나온 정도지 뭐 광대 수술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광대 수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환자분한테, 이제 내원 상담하시는 분한테 설명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눈두덩 곡선 라인과 이 광대 곡선 라인이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렇게 눈두덩 곡선과 광대 곡선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자분 경우 눈두덩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만큼의 광대 축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옆쪽 측두골이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느냐를 또 봐야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많이 튀어나온 환자의 경우에서는 여기 줄어든다고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가 튀어나온 상태로 여기가 없어지면, 광대 쪽이 없어지면 오히려 밋밋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또 보셔야 될 거는 두개골의 비대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안면 비대칭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두개 저부, 그러니까 두개골 바닥도 어느 정도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모습은 수술 후 모습인데요. 같은 뷰에서 좀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광대가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분류압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은 모습이고요. 옆모습에서,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는 기존의 광대뼈가 있던 것이 옆광대가 줄어든 모습이고요. 와이어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RO라고 해서 턱을 뒤로 밀어넣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또 턱을 튀어나온 그러니까 전방으로 돌출된 턱을 뒤로 밀어넣는 이런 수술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돌출된 입 모양이 굉장히 아래턱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악각도 어느 정도 뒷정리가 잘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SSRO를 해서 이 아래턱이 뒤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뼈가 조금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서 그 뒷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보시면 남는 뼈가 있을 법한 곳인데 정리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잘 뒷정리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턱이 많이 나와 있는 분인데 절골 방향을, 그러니까 턱을 더 넣기 위해서, 턱끝을 더 넣기 위해서 턱끝 후진술을 시행하셨는데요. 절골 방향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후진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뒤로 넣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선 방향 절골이 되면서 턱의 전돌,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온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반대로 기울어지면서 됐기 때문에 턱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이제 병원 내원해서 찍은 5년 후의 사진을 이쪽 수술 전 사진과 겹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가 줄어든 모습도 고개를 든 모습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 체부 쪽에도 약간 줄어들고, 이렇게 측두골, 그러니까 팔의 뒤쪽이죠. 흔히 말하는 뒷광대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뒷광대 부분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별로 줄어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은 줄어들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적절히 줄어든 모습으로 관찰이 됩니다. 또 고정도 적절히 와이어를 통해서 되어 있고요. 체부 쪽은 이렇게 사구 플레이트를 통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또 후진술한 양도 대략 보면 한 2-3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플레이트가 보통 4mm 플레이트를 쓰니까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 약간 펼쳐지면서 고정이 돼서 실제로는 4mm보다는 한 2mm 정도 후진이 된 걸로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로 측정을 해보면 이 점과 이 점이 후진량이 될 텐데요. 보면 4mm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3차원적 분석이고요. 2차원적 분석으로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후진된 양이 이 뷰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한 요 정도에서 요만큼 줄어든 거니까 다시 제로 재보면 이 점에서 이 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mm, 그쵸? 한 2점 몇 mm 정도 후진된 양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전진되지 않고 후진시키고, 하지만 길이는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앞턱의 전체 치아가 같이 교합을 맞추면서 뒤로 이동돼. 화학 수술로는 굉장히 이 턱끝을 제외하면 굉장히 잘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관찰이 됩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셨을 때 이제 수술 받고 5년 후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광대도 분류압 없이 잘 연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 광대도 보면 약간 빈대 있지만 이쪽부터 잘 붙어 있기 때문에 크지 분류압이니 이런 거 걱정 없이 광대도 변위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도 광대 활도 옆쪽으로 잘 줄어들어 있고 여기에 분류압 없이 뼈 결합도 잘 이루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살짝 보면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약간 좀 덜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요. 비교적 잘 줄어들어서 이쪽에 약간 여기가 튀어나온 느낌은 있지만 워낙에 수술 목적 자체가 이쪽 광대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적절히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보여드릴 건, 이거는 이 환자분의 경우와는 조금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참고 삼아 좀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이게 대략 보면은 한 6mm 정도 갭이네요. 한 6mm 정도 되는 갭이 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6mm 정도가 이렇게 붙었죠. 굉장히 잘 붙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한 5mm 넘어가면 이렇게까지 잘 붙진 않는데 이렇게 6mm가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 유합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여기가 몇 미리 벌어져 있다, 2, 3mm 벌어져 있다, 이런 이유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이 광대 절편이 마구 움직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 3, 4mm 갭 정도는 그냥 무시하셔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붙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계단 현상이라고 말할 부분이 약간 있지만 실제로 5년 후의 모습에 보면 아직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뼈 유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정면에서 보시면은 후진해서 이렇게 갭이 있게 또 비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게 보이지만 플레이트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5년이 지났을 때 매끈하게 자국 정도는 남아 있지만 뼈가 자라나서 유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 모습을 봐도요. 이쪽에 보면은 이런데 또 계단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약간 자국만 있을 뿐 비교적 매끈하게 평평하게 잘 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보이는 이런 계단 현상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조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제일 궁금해 하셨던 이제 수술 전후 비교인데요.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놨는데요. 겹쳐서 보면, 정면으로 옮겨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그러니까 수술 후 5년 후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걸 조금 조절하면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수술 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겹쳐보기 위해서 미리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보이면 그건 수술 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이 보이면 수술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습에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광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면 조금 확대해 보면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광대 라인과 하얀색으로 보이는 광대 라인의 이 갭 자체가 불과 한 1,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한 2mm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옆광대가 한 2mm 정도 줄어들었고 이쪽 옆광대도 한 2mm 정도 줄어들었고, 또 체부 쪽은 그보다 적어서 기껏해야 한 1mm 줄어들었을까요? 아주 미미하게 약간 차이 나는 정도인데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고 요 부위에서, 그러니까 체부의 상방에서 약간 줄어든 모습이 관찰은 됩니다. 우측은 반면에 체부 하부랑 상부 같이 좀 줄어든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양 자체는 이 뒤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지금 요 정도 되면 한 1mm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mm 줄어든 걸로 사실 뭐 외형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거는 재건 수술 또는 복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솔직히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면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 2mm 오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오차를 줄이고 있다고 1mm, 2mm 오차를 줄이겠다고 재수술을 또 한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궁금하시는 내용, 뭐 수술 후에 많이 밋밋해졌고 뭐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서 벌어진 뭐 한 1, 2mm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모습 때문에 환자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던 턱 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악수술, 양악이 아니라 하악 후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SSRO를 통한 전체 세그먼트를 뒤로 보내는 그 수술을 통해서 얻어진 양과 턱근 후진술을 통해서 얻어진 한 2mm,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시면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 자로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 줄어들었으면 한 13mm, 12mm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12mm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교정 기간도 잘 버티셨기 때문에 굉장히 외형적으로도 좋아진 모습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외형적으로 옆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수술 전 외측 모습에서 실제 피부 모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적인 수술이라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턱이 들어가고 이렇게 입이 좀 나와 보이고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호전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턱이 조금 들어가면서 이쪽에 약간의 이중턱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겹친 모습을 다시 좀 보여드리면요. 보면은 제가 여기를 음영을 조금 조절을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수술 후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희끄무리 보이는 게 수술 전이라고 보면요. 이 사각턱 부위, 그러니까 하악각 부위는 거의 수술 전하고 유사하게 아주 잘 수술이 되어 있고요. 이 후진된 양 자체는 한 12mm 정도로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쪽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이 하악각 부위도 굉장히 잘 수술이 되어 있고요. 수술 전에 파란색이었는데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전돌된 양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고개 들어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던 부분이 SSR을 통해서 뒤로 잘 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턱끝 후진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뒤로 간 것까지 포함되면 대충 하악 수술 SSR를 통해서 한 10mm 정도의 후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악 후진술, 턱끝 후진술을 통해서 한 2mm 정도 추가적으로 튀어나온 주걱턱 느낌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것은 이렇게 주걱턱 환자분들은 대부분 턱이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일부러 길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수술 중에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턱이 길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짧아지는 게 조금 더 외형적인 변화에서 모습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술 전보다 턱끝은 약간 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이제 환자분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광대 제절골 복원한다는 결정에 앞서 원장님 블로그 포스팅처럼 얼마나 복원할 수 있는지 1, 2mm 복원이기 때문에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얻을 양보다 다시 재수술을 통해서 잃어야 되는 시간, 돈, 또 연부 조직의 흉터, 상처, 이런 모든 것들, 붓기,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재건 수술이나 어떤 재수술에서 교정의 대상은 제 그 마음으로는 아주 예민한 부위 아니고서는 2mm는 최소 넘어야 된다. 그래서 3mm 이상이 돼야 재건 수술이나 재수술을 고려를 하고요. 2mm라도 뭐 환자분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위거나 피부가 얇아서 그 2mm 변화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부위의 경우는 고려는 합니다.
하지만 1mm 미만, 2mm 미만의 그 재건이나 재수술은 솔직히 의사들이 그 2mm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적인 오차라는 게 1, 2mm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겹쳐본 양 자체가 1, 2mm이기 때문에 굳이 재수술을 제가 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반절개니 구렛나루 절개니 이런 절개 얘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옆광대만 축소 절골 했을 때 뭐 축산단 결정에 앞서서 옆광대 튀어나온 부분 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튀어나온 옆광대 라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이 됐을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광대를 줄였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광대 수술하고 나서 아치가 줄어들고 템포럴 프로세스가 튀어나온 게 너무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턱관절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너무 티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한번 실제 모습을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광대가 잘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죠. 지금 요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이 보일 때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갈아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와이어 같은 또는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 제거하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갈아주면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시고 완화됐다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지금 제거하기 전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다시 제거했을 때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수술은 그냥 구렛나루 앞에 절개해가지고 조금만 다듬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고요. 또 이 부분 수술했다고 여기에서 매끄럽게 넘어가냐, 이거는 정말 답드리기 힘든 부분이고요. 앞광대 그 정면 효과에서 뭐 너비가 바뀌냐, 그러면 그냥 한번 재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보면 137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137m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뭐 한 몇 미리가 될지 모르지만 대충 이쁘게 한번 갈아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갈고 이쪽도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갈았을 때 이 부분을 다시 재보면 양쪽 다 줄였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대충 보시면 132mm죠. 그러니까 137mm랑 132mm 이렇게 두 개가 된다고 그러면은 한 5mm 정도 좌우폭이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보다는 제가 다시 여기를 조금 갈아냈을 때 이게 조금 더 매끈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뭐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뭐 2, 3mm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이고 계속해서 뭐 이쪽 구렛나루 쪽 뒤쪽이 좀 튀어나온 듯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건 뭐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부분 마취로만 3, 40분이면 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갈아내면 뭐 턱관절 무리도 없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병원 내원하신 분한테 상담 드리면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제가 권했는데요,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댁에 돌아가셔서 제게 이렇게 메일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고집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2mm, 1mm를 다시 수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좀 많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의사가 없는 것이겠죠. 제가 수술을 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간혹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다시 돌려보낼 때는 제 나름의 의학적인 판단이지 절대 귀찮거나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분한테 설명이 좀 충분히 됐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으셨길 기대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